이번 시간에는 급진적 구성주의 세 가지 언어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를 보면은 지식은 감각을 통하거나 의사소통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은 인식하는 주체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구성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초등학생 아이가 곱셈을 배우기 전에 통수누가를 통해서 스스로 규칙을 발견하는 상황을 가져와 봅시다. 교사가 이씩 묶어서 사탕봉지가 3개 있으면 총 몇 개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곱셈을 도입하기 위한 건데 아이는 덧셈이 지금 통수누가를 배운 상태라서 지금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이전에 배운 덧셈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꺼내고 그리고 2 더하기 2 더하기 6이라는 계산 과정을 거쳐 6개라고 답을 합니다. 이게 곱셈을 한 게 아니라 덧셈을 여러 번 해서 이제 이 규칙을 통해서 곱셈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이는 교사가 도입한 2 곱하기 3은 6이라는 공식을 외운 게 아니라 자신의 덧셈 경험을 조작하여 반복한 더하기는 묶어서 셀 수 있다라는 자신만의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식하는 주체에서 능동적으로 스스로 구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지식의 자주적 구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장지향성의 원리는 인식의 기능은 적응적이며 생물학적인 용어로 적합성 또는 생장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닌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들이 삼각형이 세각의 합은 180도다라는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생장지향성 관점에서 볼게요. 학생이 종이에 삼각형을 그려서 각을 지어보니 180도가 나왔대요. 다른 삼각형들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적합성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학생에게 이 지식은 적합한 도구가 됩니다. 이제 왜냐면은 자신이 그린 삼각형들의 각을 합치면 항상 평평한 선이 된다는 경험적 세계를 완벽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생장지향성을 적용을 해보면 이 학생에게 삼각형의 합은 180도라는 지식은 절대적인 진리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때문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작동하기 때문에 보유하는 지식이 됩니다. 자신이 색종이를 오려서 각을 접었더니 다 180도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나중에 학생이 지구본 위에 삼각형을 그리는 구명기약을 접하게 된다면 합이 180도를 넘는 것을 보고 기존 지식은 부족해짐을 느끼겠죠. 그래서 또 적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때 생장지향성에 의해 더 넓은 범위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지식으로 자기 조절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식의 기능은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생물학적인 용어는 적합성 또는 생장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지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합한 내용을 또 지향하고 뭐 이런다는 거죠. 생장지향성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비객관성의 원리는 인식의 주체가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객관적인 존재론적 실제를 발견하는 것을 돕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존재론적 실제를 발견하는 걸 돕는 게 아니라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거를 도움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수학적 지식도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라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비객관성의 예시를 들면 우리가 이진법 3개 있으면 1 더하기 1은 당연히 이진법에 의해서 10, 10이 되죠. 또한 물방울 2개를 합치면 커다란 물방울이 하나가 되니까 1 더하기 1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존재론적 실제로 발견하는 걸 돕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험 세계를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지식은 우주에 원래 존재하는 객관적인 법칙이 아니라 우리가 십진법이라는 특정한 체계를 선택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성립하는 구성된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대상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주체가 세운 기준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